오는 3월 1일이 무슨 날인가요? 독립기념일인가요? 만세운동 기념일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는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타결 데드라인이죠.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이제 앞으로 2주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노선이 다가올수록 이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안한 장세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을 치고 올라와던 이 주식시장 랠리는 사실 이 타결 가능성에 기반을 하고 거기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그날이 임박해 오니까 다시 또 불안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이제 그게 관련 관리들, 정치인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주가가 랠리가 다시 되돌림, 멈칫 약간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2주간, 이 기간 동안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민감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되돌림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시장 뉴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다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랠리 가던 랠리를 다시 급속히 또 갈 수도 있고, nobody knows. 어쨌든 그 시장의 심리는 상당히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은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과 뭐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최근 며칠간의 시장의 이 주춤거리는 이러한 변동성인데, 자, 이게 며칠 더 떨어졌다가 갈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은 바로 또 방향을 제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 당신이 트레이더라면, 매매자라면 아마 95%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매매자라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서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 정도 이 조정이 이걸로 마무리되고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미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서둘러 일단 탈출하고 보는 게 정답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는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죠. 잽싸게 도망갈 때는 또 도망가야 되죠. 그게 트레이드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투자자라면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투자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조심조심.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서둘러 도망가야 되나? 트레이드는 yes, 투자자는 no. 일단 잠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주식 투자자는 이러한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큰 두 가지의 그 줄기,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월봉으로 바꾸어 보죠.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80년대 초반부터니까 거의 뭐 4, 50년간 차트입니다. 이 4, 50년간 주식시장은 긴 관점에서 끝없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은 성장한다. 기업은 끝없이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그것을 투자하는 시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장기 성장의 그 가치를 두고 시장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장기 성장 우상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지고 가지 그냥 직선으로 쭉 가지는 않는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랠리,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랠리라고 합니다.
다시 되돌림하는 걸 조정이라고 하고 그 조정이 커지는 것을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랠리와 쇼크, 랠리와 쇼크 이렇게 계속 시장 심리에 따라서 변동하면서 올라가는 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이 사이클이라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의 거리가 비슷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길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단기적으로 급속히 내려가고 다시 길게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랠리와 쇼크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 랠리와 쇼크를 반복하면서 간다. 그런 숙명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변동성을 가지고 꾸준히 우상향한다 하는 두 가지의 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무시하고 또 모른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2주간 남은 2주간의 불확실성 기간이 서둘러서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죠. 홀드, 보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길게 봐서 매수할 시점은 바로 쇼크가 왔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랠리를 펼칠 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받았을 때 시장이 조정을 할 때가 항상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2주간의 불확실성 시기 조정이 커지고 쇼크가 온다면 도망가야 될 시점인가요? 매매자는 그렇죠. 그러나 투자자는 바로 매수 타이밍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러한 타이밍이 지금 남은 2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규 진입자라면 매수 타이밍이지요. 자, 그러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인데 얼마나 더 깊어질 때 매수 타이밍일까? 이것을 저울질하는 것이겠죠. 가급적이면은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최적 매수 타이밍이죠. 이점 매수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가장 저점에서 사고자 하는 노력, 그것은 필요하겠지요.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위험자산. 위험한 자산이라서 위험자산. No. 위험한 자산이라서 위험자산이라 위험할 때 매수해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 위험할 때 매수하라. 그러나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뛰어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다 뛰어내리고 난 시점에서 느긋하게 들어가야 가급적 저가에서 매수한다. 여기서 매수의 지혜죠. 이것은 요령이죠. 서둘러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는 항상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그 최적점을 잡으려고 하는 영웅이 되지 마라. 이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번 남은 2주간의 이 기간 매수 타이밍이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급적 싸게 사는 요령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